네, 반갑습니다. 2026학년도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지금 남겨둔 시점에서 금년도에는 이제 2026학년도가 의대 모집 정원이 다시 또 지난해보다는 줄어들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숫자가 지난해보다는 약 한 4만 7천 명 정도 증가되는 상황이고, 또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자연계 학생들의 사탐 과목을 선택하는 사탐 런 현상이 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입시 환경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지난해 각 대학별로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되었을 때 합격선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입시 모집 정원의 어떤 규모의 변화 상황들, 전국 지역별 상황들, 그리고 금년도에 나타나는 입시 상황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위권 학생들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금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지금 현재 3,092명이니까 지난해보다 약 한 1,500명 정도 줄어드는 규모인데, 어쨌든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두 의대 지원을 한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국에서 3,000등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내신이 됐든 수능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고, 치대, 한의대, 약대까지 선발 인원을 전체 합산을 해보면은 6,498명. 그러면은 모든 최상위권 학생들이 메디컬 부분 학과에 만약에 집중되어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6,500등 이내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내신이든 수능이든. 그 다음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공계, 자연계, 일반학과의 선발 인원을 다 합산을 해보면은 12,100명 정도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과 최상위권들은 의대 라인 같은 경우에는 3,000등 안에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약대 정도까지 다 합산을 해봤을 때는 한 6,500등 내외 정도에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서영고, 이공계, 일반학과까지로 봤을 때는 12,000등 내외 정도대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신이 됐든 수능이 됐든 어쨌든 진입이 가능한 박스권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9등급제로 봤을 때는 3,000명대, 3,000등 정도 들어오는 학생들은 대략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때까지 학교 내신이 한 1.4등급대, 그리고 약대까지 한 6,500명 정도대로 보면은 내신 등급이 한 1.6에서 1.8등급대 라인 선상에 있게 되면은 메디컬 약대 부분들까지 어떤 등수권 안에 들어온다. 그 다음에 서영고, 이공계까지가 12,000등이니까 한 2.2등급에서 한 2.1등급 요 사이대 정도의 학교 내신 성적대가 분포가 된다라고 하면, 우선 만약에 그들 학생들이 이런 메디컬 부분과 서영고, 이공계 학과 점수 순대로 그대로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의대 쪽에서는 1.4등급, 약대까지는 한 1.6에서 1.8등급, 그 다음에 스카이 쪽에서는 한 2.12등급대 정도 진입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일 것 같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이 되는 5등급제로 만약에 한산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의대 정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5월 1등급, 1학년에서 3학년 때까지 5월 1등급이라 하더라도 내신 등급으로 봤을 때는 동점 구간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뭐 수능 최저가 됐든 나머지 서류 심사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서 결판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약대까지 합산을 해봤을 경우에는 현행 고등학교 1학년 5등급제에서는 전체 한 1.2등급대 정도, 그 다음에 서영고, 이공계까지는 한 1.4등급대 정도대, 현행 고등학교 2, 3학년들의 자측의 표와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5등급제로 바뀌어졌을 때 좌우를 비교를 해보시면서 현재 내신 성적으로 지원 가능성 여부, 그 다음에 앞으로 고등학교 한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향후 내신 관리 전략 수립에서도 참고치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능 점수로 보면은 의대 지원권으로 봤을 때는 국수탐 100분위 점수 기준으로서 95점 이상, 그리고 국어, 수학, 탐구 모의고사를 봤을 때 최소 수능을 봤을 때 한 5% 이내대 정도 상위권으로 상위 5% 이내, 그 다음에 약대까지는 한 92점이니까 국어, 수학, 탐구에서 상위 한 8% 이내 정도 들어오느냐 여부, 그리고 서영고, 이공계에서는 100분위 점수 국수탐 86점이니까 평균적으로 각 과목별로 상위 한 13, 14% 이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들로서 지금 현재 내신과 수능의 전반적인 어떤 거시적으로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권에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판단을 해보시고 내신 전략,
아니면은 내신으로 좀 다소 어렵다 싶으면은 B플랜으로서 수능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정도가 될지 일단 가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발 규모를 잠깐 살펴보면은 의대가 지금 금년도에는 2026학년도가 2024학년도로 이제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되기 전상으로 돌아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전년도 대비해 보면은 1,467명 정도, 충청권이 한 389명, 경인권이 301명, 최대 폭으로 수치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방권이 그만큼 충청권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어떤 그 경쟁 경합 구도가 세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부울경이 252명, 대구 경북권이 224명 정도, 전체적으로 지방권에서만 한 1,168명 정도, 약 한 40% 가까이 줄어드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고, 충청권 같은 경우 거의 절반 정도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경인권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지난해보다 모집 정원이 감소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학별로 보면은 뭐 경인권에서는 가천대학교가 90명 정도,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그 다음에 지방에서 대구 경북에서 동국대학교가 71명,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가 70명,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가 76명, 원광대학교 57명. 각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방권에서 어떤 그 대학의 어떤 구도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중학교에서 이미 지역인재 전형으로서 해당 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지역별로 고등학교 소재지 지역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 해당하는 의대의 모집 정원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참고치로 활용을 하시면서 고교 선택에도 참고 자료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대 지역인재 선발로 조금 더 압축을 해보면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는 한 223명 정도가 줄어드는데, 의대 지역인재 전형의 지방권 평균 자체가 2024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되기 전에는 50.7%였던 것이 지난해 의대 모집 정원도 확대가 되었고,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도 동시에 확대가 되었습니다. 59.9%까지 증가됐는데, 2026학년도에는 모집 정원은 줄어들었지만은 의대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은 그다지 크게 줄어들 것으로는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증가된 의대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난해보다는 지방권에서 지역인재 선발 모집 인원이 의대 모집 인원이 줄어들지만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되기 전인 2024학년도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래서 2024학년도 준하는 만큼의 그 학교 내신 성적대가 뭐 다소 상승이 된다, 수능 점수가 상승이 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방권 학생들은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예전보다 크게 불리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모집 정원은 줄어들었지만 증가된 의대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은 지난해 높아진 상황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지금 현재 추정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인 판세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역별로 봤을 때 금년도에 의대 모집 정원에 숙소되고 또 상대적으로 학생 수는 증가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4만 7천 명 정도 증가되면서 경쟁 구도가 조금 더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4만 7천 명 중에서 지금 현재 부울경이 8천 명, 그 다음에 충청권이 5,700명 정도로 부울경과 충청권에 학생 수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는 좀 많이 증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내신 성적의 고득점 학생도 그만큼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격선을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쪽에 학생 수가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많이 증가되는 지역에서는 다소 조금은 또 보수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안정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치대 쪽으로 보면은 치대는 지금 전국에 11개 치대에서 670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서울권에서 지금 3개 대학에서 185명, 그 다음에 지방권으로 내려가면은 호남권에는 전남대, 조선대, 원광대, 전북대학교에서 235명을 4개 대학에서 뽑고 있는데, 지방권에서 치대는 호남권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선발하고 있고, 부산 지역의 부울경에서는 부산대학교가 유일하고, 충청권에서는 단국대학교 천안이 지금 유일하게 선발하고 있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경북대학교가 유일하게 지금 치대를 선발하고 있고, 강원권에서는 강릉 원주대학교가 유일하게 선발하고 있고, 서울에서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학교 이 3개 대학에서 치대에서 선발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국적인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호남권에 있는 지방 학생들은 치대 쪽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선발 인원이 많다 이렇게 이제 특징이 나타나고 있고 치대도 지역 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을 보면은 2025학년도가 42.8% 전체 선발 인원의 42.8%를 치대 지방권 소재 학생들을 뽑았는데 금년도 2026학년도에 65.2%로 늘어납니다. 의대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모집 인원은 줄어들었지만은 치대 같은 경우에는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치대 지방권 소재 학생들의 선발 인원 자체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점들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울경에서 지금 62명, 부산대학교에서 선발하지 않고 있다가 62명을 선발하는 거니까 부산 지역에서는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의 어떤 그 합격선 라인의 지원 경향에 있어도 큰 변화가 불 수 있는 상황이고 단국대학교 천안 치대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없다가 금년도 43명이 지금 이제 신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권에서 치대, 의대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수가 지금 발생을 한 거고 호남권에서는 조선대학교가 48명 뽑던 것이 56명, 원광대학교가 34명에서 64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정도 늘었기 때문에 치대는 지난해와 달리 지방권 소재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기회가 다가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의대는 전국 12개 대학에서 726명을 선발하는데 서울권에서는 109명, 지방권에서 587명이고 서울에서 유일하게 경희대학교 한의대가 109명을 좀 선발하고 있고 역시 한의대도 호남권에가 동신대학교,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3개 대에서 160명, 그 다음에 대구 경북권에서 대구 한의대, 동국대 YG에서 180명, 대구 경북 지역과 호남권에서 상대적으로 한의대 선발 인원이 많다라는 점들도 지방 학생들은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한의대도 지역인재 전형이 2025학년도 252명, 전체 42.9%가 금년도 287명, 448.9%로 증가됐습니다. 지금 현재 치대뿐만 아니라 한의대도 지역인재 선발의 비율 자체, 인원 자체가 지금 지난해보다는 늘어난 상황이고 특히 지방권 중에서는 호남권의 원광대학교가 38명 지역인재 선발을 뽑던 것이 금년도 72명, 34명, 거의 2배 가까이 대폭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권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한의대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기회가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합격의 기회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약대는 전국 37개 대학에서 1763명을 선발하는데 약대는 상대적으로 서울 경인권에 소재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11개 대학에서 서울권에서 좀 701명을 선발하고 있고 경인권에서 5개 대학에서 150명, 그 다음에 지방권에서 21개 대학에서 912명 이렇게 선발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메디컬 부문 중에서는 의대, 치대, 한의대와 달리 약대에서는 서울, 경기권, 수도권의 선발 인원이 대단히 많은 점이 또 특징적 상황입니다. 전국의 대학별로 보면은 서울권에서 11개 대학이고 그 다음으로 호남권에서 목포대, 순천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남대, 조선대 7개 대학에서 호남권에서 지금 현재 311명을 지금 선발하기 때문에 호남권에 있는 학생들이 좀 약대에 관심 있고 또 지역인재 전형에서 또 합격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서울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701명을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메디컬 부문 쪽에서는 좀 특히 관심을 많이 갖는 대학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약대 지역인재 선발도 지난해 469명 50.9%를 뽑던 것이 금년도 519명 56.9%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대도 지방권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치대, 한의대, 약대까지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 모집 인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늘었다라는 점도 지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은 지방권 같은 경우에 지금 의대 모집 정원이 축소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다른 메디컬 부문의 학과들에서 모집 정원이 지역인재적인 선발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고 지난해보다 의대 모집 정원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만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을 한번 짚어드립니다. 대학별로 봤을 때는
약대 같은 경우에 당국대학교 천안이 지금 현재 안 뽑던 것이 20명을 선발하고 있고, 원광대학교도 23명 뽑던 것이 34명, 그 다음에 지금 조선대학교도 38명 뽑던 것이 지금 45명으로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 각 대학별로 얼마만큼 인원이 또 증가되고 있는 이런 점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대가 2025학년도보다는 줄고 2024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되기 전 상황보다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 자체가 많다라는 점들도 참고를 해보시고,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됐던 입시 결과와 확대되기 전에 2024학년도를 비교를 해보는데, 확대되기 전에 2024학년도에 비해서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 자체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권 학생들은 모집 정원이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024학년도 입시 결과보다 합격선 자체가 대폭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의대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정원은 줄었지만은 상대적으로 비율 자체는 지난해 높아진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치대, 한의대, 약대의 지역인재 선발 인원 비율이 동시에 높아졌기 때문에 지방권 최상위권 이공계 학생들은 상당히 2026학년도 입시를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서 상당한 기회가 발생을 했다, 이런 점들도 꼭 인지를 하면서 수시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그 의대 모집 정원이 지금 대폭 확대가 되어서 합격선이 어떻게 지금 형성되었는지를 지금부터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대부터 살펴보면은, 우선적으로 의대 모집 정원이 지난해 갑자기 1,500명 정도 그 전에 비해서 높아졌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갑자기 재수나 삼수생 학생들이 고득점 내신이라는 수능 점수 대 학생들이 대거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 점수, 그 모집 정원이 증가되기 전에 합격 점수를 유지했을 텐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의대 모집 정원이 갑자기 급격히 증가됐기 때문에 합격선은 하락할 것으로 당초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대가 23개 의대 발표됐던 기준을 좀 살펴보면 23개 중에서 지난해와 동일 기준 점수로 발표한 대학이 17개 대학이 있는데, 이들 대학을 중심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발표한 대학 중에서 전년도와 지금 현재 합격 점수를 그대로 비교 가능한 곳을 20개 대학을 좀 먼저 살펴보면은 학교 내신의 학생부 교과 전형 기준으로 합격선은 사실은 수도권까지 서울권이 그나마 유지가 된 정도로 볼 수 있고, 경인권부터 지방권의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가 되어진 결과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시 합격 점수는 일제히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합격 대학별로 발표됐던 평균 점수를 단순하게 한번 내보면은 한 1.24등급의 합격선이었던 것이 1.35등급대로 합격선이 하락했고, 강원권 같은 경우에는 1.22등급에서 1.37등급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선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 합격선은 1등급 서울 경인권 같은 경우 1등급대 최극상 점수대가 사실상 그대로 유지가 된 것이고 소폭 하락한 정도이고,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1점대 한 초반대에서 1점 한 중반대 정도까지 한 1.5등급 언더 정도대까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는 합격선은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방권 대학별로도 봤을 때는 일제히 지금 현재 붉은색으로 나타나듯이 합격선은 하락됐고, 하락선의 정도 자체는 1점대 초반대에서 1점 중반대, 1.5등급대 정도대가 형성이 되어졌고, 지금 70%, 80% 커트라인으로 공개한 대학이 있고, 최저 합격자 점수로 기준으로 공개한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70%, 80% 합격자 커트라인으로 공개한 대학에서 합격선은 저게 발표된 점수보다 조금 더 낮아진 상황이었다, 이렇게 유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보면은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1.87등급에서 1.95등급대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순으로 보면은 지역인재
학생부 교과전 지역인재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1.38 그 수시 전형에 전국 선발의 전형이 있고 지역인재 전형 선발이 있는데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되었고 특히 지방권 의대에서 지역인재 전형이 대폭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합격선은 일제히 하락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왔고 대학별로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2점대 등급이 넘어가는 지역인재 전형의 합격선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방권 대학에서 의대 합격선이 한 2점 초중반대까지 형성하는 대학이 나타났고 1점 한 후반대 등급대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표된 지방권 대학 의대 기준으로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선도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5등급 내외 정도대가 형성이 되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2등급 대가 넘어가는 합격선도 나타났고 1등급 후반대의 합격선도 의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대 합격수를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1.87등급에서 평균적 의미로 봤을 때 1.95등급,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한 2등급대 정도가 평균 등급대가 형성이 될 정도로 합격선이 나타났고 경인권 일부 학생부 종합전형 의대 같은 경우에 최저 합격선이 3등급대도 나타났었고 강원권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중반대까지 한 3.58등급대까지도 의대 합격선이 지금 나타났었고 충청권에서도 한 3점 중반대 한 3.39등급대까지 나타나기도 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대 같은 경우에는 한 2.0등급 정도가 평균대가 나타났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3등급 한 중반대까지 그 다음에 2등급이 후반대까지도 형성이 되는 데가 지금 현재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에서 의대 지역인재 전형을 살펴보면은 한 2.17등급과 지난해 한 2.19등 거의 비슷한 수준대로 나타났었고 지금 강원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로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등급대 가까운 학생들도 의대 합격선에 지금 대열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2등급대 한 1, 2등급대까지 형성이 되었고 상황에 따라서 일부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신 성적 한 5등급대에 육박하는 학생들도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 합격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재수생들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는 재수생들은 여기 의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들 대학은 합격생 분포로 봤을 때 수시 전형이라 하더라도 고등학생 비율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비중이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양대학교도 재수생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요 정도 라인대 대학에서는 아마 수시 합격선에서는 대부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차지했을 테고 수시와 정시에 같이 합산했던 평균 자체도 절반 이상 정도는 N수생보다는 고등학교 3학년 현역 합격 비율이 대단히 높아지는 대학의 분포가 되었을 거고 지방권 이들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N수생들이 모두 다 수시에도 원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방권 소재 대학의 의대는 상당수 재수, 3수, 4수, 5수를 하더라도 학교 내신 성적이 우수했고 수능 최저 등급만 맞출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N수생의 합격 비율이 대단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서울권 서울대학교라든지 연세대 고려대는 고등학교 3학년 합격 비율이 대단히 높았을 테고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시 정시 합산 평균으로 봤을 때 재수생 이상의 비율이 합격 비율이 7, 80%를 넘어가는 대학들은 대부분 지방권 소재 의대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수생들이 지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기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방권 의대가 N수생의 합격 비율이 수시에서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상황에 따라서는 거의 7, 80% 이상대의 학생들이 수시에서도 재수생 이상들이 차지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학이 지방권 의대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대 정시의 합격순을 보면은 먼저 100분위 점수로 공개한 대학이 23개 대학 중에서 17개 대학이 100분위 점수 기준점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랑 비교가 동일하게 지금 볼 수 있는 대학들인데 98.19점에서 평균 97.44점으로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인해서
서울, 경인, 지방권 모든 대학의 의대 정시 합격 점수는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모집 정원의 여파가 의대의 지금 현재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수능 합격 점수도 지금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학별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지금 하락했고, 단국대학교 천안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의대, 고려대학교가 유지했고, 나머지 대학은 일제히 하락, 거의 80% 이상의 대학에서 수능 합격 의대 점수는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뭐 등급으로 발표한 대학이 있고, 한산 점수로 발표한 대학들이 있는데, 한산 점수로 발표한 대학들은 지금 표준 점수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그에 표준 점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졌다, 높아졌다를 뭔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100분위 점수로 발표를 했고, 전년과 금년도가 동일하게. 그래서 합격 점수 상으로 봤을 때 의대 모집 정원 확대, 전국적인 의대 정시 합격 점수를 하락시켰다. 이렇게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전형의 합격선도 지난해 평균적으로 97.6점에서 96.48점으로 정시의 지역인재 전형의 수능 합격 점수도 일제히 하락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국어, 수학, 탐구가 평균 점수 기준으로서 94점대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4%까지가 1등급이고 4% 1등급을 벗어난 국어, 수학, 탐구, 수능 2등급을 맞고도 정시 의대에 합격하는 상황이 지방권 의대에서는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등급 때 초반대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일부 대학에서는 지금 합격선상에 들어왔고, 또 합격선상에 들어온 점수 자체가 2등급 때 국어, 수학, 탐구 2등급 때 정도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70% 커트라인으로 발표한 대학은 이보다 합격선이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80, 90, 100% 합격 커트라인 점수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의대 지방권 같은 경우에 수능 2등급을 맞고도 일단 합격한 사례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국어, 수학, 탐구 100분위 점수로 평균적으로 한 1점대가 떨어졌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거의 한 2점대, 3점대까지 대폭 하락하는 대학도 발생. 평균 점수가 국수단 100분위 점수가 2.3점이라는 것은 세 과목으로 따지면 100분위 점수가 거의 10점 가까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입시 쪽 입장으로 봤을 때 대단히 큰 폭의 점수 하락이 발생한 대학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인해서 의대의 학교 내신 합격선도 떨어졌고, 정시의 합격선도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고, 지역인재 전형의 합격선도 일제히 떨어진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연세대 고려대가 지금 현재 그 합격 점수를 발표했는데, 연세대 고려대 합격 점수 발표한 것 중에서 의약학 학과를 제외한 순수 이공계 일반 학과의 합격선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연세대 고려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합격선이, 의대 같은 경우는 합격선이 대부분 하락했는데, 오히려 연세대 고려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시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상승했고, 상승의 폭이 뭐 그다지 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합격선은 하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주안점으로 볼 필요가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뭐 일부 조금 등락이 됐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대가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연고대 의대 모집 정원 확대가 되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합격선의 변동은 그다지 큰 폭의 변화는 없다. 거의 비슷한데 오히려 교과 전형의 합격선은 조금 높아진 상황의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보면은 화공생명공학부가 지금 현재 1.18등급으로 가장 높고,
지금 1.48등급대까지 합격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에 이공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1점 초반대 등급 때는 거의 대부분 유지를 했어야 되고, 아무리 못하다 하더라도 1.5등급을 벗어난 합격선 자체는 지금 현재 발표된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이 대부분의 학과들에서 지금 현재 합격선이 상승했고, 사실상 전년도와 금년도의 어떤 학과의 변화, 학과의 모집의 어떤 이런 변화가 없이 1대1로 비교가 가능한 학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의 이공계 수시 합격선은 전 학과가 상승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고, 고려대학교도 지금 현재 컴퓨터 학과가 1.1등급, 그 다음에 가정교육과 1.71등급대로 그 1.1등급 초반대 또는 1.1등급 한 중반대 1.5등급 이내는 반드시 진입해야 합격했던 것으로 70% 커트라인 기준으로서 현재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도 지금 뭐 데이터 과학과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까지 거의 전 학과에서 내신 합격선은 상승했다, 이렇게 나타난 상황입니다. 지금 의대 라인이랑 연고대 자연계 이공계 라인이랑 다소 상향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대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합격선이 하락했고, 의대 모집 적은 학대의 결과로 원인으로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연세대 고려대 순수 자연계 이공계 학과의 수시 합격 내신 합격선은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지금 현재 결론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대 쪽에 준비를 했던 학생들의 스펙트럼과 연세대 고려대 순수 이공계를 준비했던 스펙트럼의 어떤 결의 차이가 분명히 좀 존재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의대 모집 적은 아무리 확대됐다 하더라도 일부 사기권 학생들 중에서 이미 정해진 인원은 그대로 연세대 고려대 이공계에 좀 지원을 했고, 결과적으로 연세대 고려대 이공계를 수시 학교 내신 성적 분포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선택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학교 내신 우수한 학생들은 무조건 의대 쪽으로만 쏠려가지 않았다, 이렇게도 일정 부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시 합격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시 쪽에서는 아무래도 N수생들의 합격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인해서 연세대 고려대 이공계 자연계 일반학과의 수능 점수 합격선은 내신과 정반대 상황입니다.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세대 고려대가 하락한 것으로 나왔고, 합격 점수는 국수탐 평균 100분위 점수로서 95.50, 국수탐 평균 상위 4.5% 이내에 들어온 학생들이 지금 최고의 합격선을 유지했고, 또 일부 학과에서는 88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합격선이 좀 낮은 데들은 88점이다라고 하면은 4%가 1등급이니까 100분위 점수 96점, 11%가 2등급이니까 100분위 점수는 89점인데, 89점보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수능 3등급을 맞고 연고대 이공계 학과에 합격하는 학생이 발생했던 상황 정도로 자연계 학과의 합격선은 연세대 고려대에서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인해서 합격 점수가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도와 비교 가능한 학과들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붉은색으로 표기된 학과들은 저는 다 하락한 것인가, 거의 상당수 학과들에서 정시 합격선은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고려대학교도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가 95.75점, 국수탐 평균 95.75점이니까 국수탐 각각으로 봤을 때 상위 4.25% 안에 들어왔던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 92점대까지 떨어진 데가 있었고, 학과별로 보면은 전년도와 비교 가능한 학과들로만 놓고 보면은 거의 대부분 학과에서 합격 점수를 하락했고, 산업경영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국수탐 평균 100분위 점수 3.24점까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스마트 보안학부도 1.80점, 물리학과도 1.43점으로 합격 점수가 전체적으로 하락했는데, 큰 폭의 하락한 학과는 100분위 점수 국수탐 평균 기준으로 3점대가 넘어가는 점수의 하락폭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수도권 의대가 됐든 지방권 의대가 됐든 내신 또는 수능 점수의 합격 점수는 하락했고, 연세대 고려대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순수 이공계 일반 학과의 합격선은
수시의 경우는 오히려 유지 또는 상승을 했고 연고대에서 정시 합격선은 전체적으로 내려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N수생들 중에서는 연세대 고려대 합격할 수 있는 수준대 학생들은 상당수 부분 의대와 동시 합격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는 아무리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적성에 맞게끔 이공계 학과를 선택하려고 했던 학생들의 경향은 뚜렷하게 좀 나타났었지 그러니까 수시에 학교 내신 합격선이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인해서 연고대 합격선 자체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단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의대 모집 정원 확대가 직접적으로 연결을 줄 수 있는 게 연세대 고려대 이공계 합격선을 한번 들여다봤고 동시에 치대, 한의대, 약대도 동시에 의대 합격을 붙었을 경우에 의대 쪽으로 빠져나갈 학생들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당초 예상을 했는데 치대, 한의대, 약대 합격선을 잠깐 들여다보면은 먼저 치대 수시의 합격선은 지난해보다는 낮아졌다. 일단 뭐 낮아진 폭이 그다지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된 거는 전혀 없습니다만 어쨌든 치대도 내신 합격선은 하락했고 대학별로도 좀 전체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치대 지역인재 전형의 학생부 교과 전형도 1.36등급에서 1.45등급 평균대는 이렇게 됐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치대 합격선이 1.88등급 85 커트라인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지방권 학생들은 내신 2등급을 벗어난 학생들도 일부는 붙을 수가 있었고 원서를 냈던 학생들도 아마 2등급 초반대 중반대 넘어가는 학생들도 치대에 원서를 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방권 의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합격선 2등급 3등급 때도 나타났었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도 상당수 2등급을 벗어났던 학생들도 원서를 내는 대열에는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일부 대학에서 합격선이 뭐 지방 국공립대학인 경북대학교에서도 거의 한 2등급 가까운데 이게 85% 커트라인 점수이기 때문에 90, 100으로 갔을 때는 이보다 더 낮은 학생들이 합격했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등락이 좀 왔다 갔다 그랬지만은 지방권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치대 학교 내신 합격선은 낮았다. 보통 한 1점 중반대 정도, 많게는 1점 후반대 정도가 그 2등급대 가까운 학생들까지도 치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서는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치대 지역인재 전형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일부 대학에서는 1.95등급 그 다음에 강릉 원주대도 1.59등급 평균적으로 전년도랑 비교 가능한 대학들 기준으로 봤을 때 1.83등급이 나오니까 평균적으로 지방권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2등급대 학생들도 우선 붙었던 것으로서는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평균적인 의미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2등급 가까운 한 1.78, 9등급대까지도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대와 연세대, 고려대, 자연계, 이공계, 일반학과도 정시 합격선이 모두 하락했는데 치대의 정시 합격선도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모두 하락했고 호남권에서는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일제히 하락했고 경북대가 지난해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단국대학교가 조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국대학교는 지방권에 소재하고 있는 천안을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지만은 지역인재 전형을 2025학년도에는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학년도에는 단국대학교 천안도 지역인재 전형을 선발하는 것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지난해와는 다소 좀 합격선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에 있는 학생들은 단국대학교 천안이 의대 모집 변화 자체가 지역인재 전형을 안 뽑다가 금년대는 뽑았고 다른 대학들은 지난해 합격선이 모두 하락했는데 오히려 단국대학교는 안 뽑은 상황이기 때문에 합격선은 상승한 상황에 특이한 구조가 나타났다는 점을 한번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대 지역인재 전형의 합격선도 대부분의 대학이 일제히 하락을 했고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 89.25점까지가 70% 커트라인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4%까지가 96.1등급이고 100분위 점수 89점까지 11% 이내인 89점까지가 2등급인데 89.25점이 지금 커트라인 70% 커트라인으로 형성이 됐다는 얘기 자체는 3등급을 넘어간 학생들도 지방권 치대에는 합격을 했던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능 점수로서 3등급 국어 수학 탐구 평균적으로 3등급 때 받은 학생들도 지방권 치대에는 합격을 했던 상황이 좀 특이한 점으로도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대도 교과 전형의 합격수는 지방권에서 전반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전국 평균적으로 1.37등급에서 1.40등급대, 대학별로 보면은 한 1.6등급대까지 형성이 되는 대학들도 나타났는데 어쨌든 한의대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면 학교 내신 성적 분포상으로 봤을 때는 1.5등급 이내 정도 때는 들어와야 줘야 되는 거고 한의대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 일부 대학 상지대학교 같은 경우 2.18등급대까지 한의대 합격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어쨌든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다소 합격선이 낮아지는 상황이지만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1.56등급대 이내 정도는 받았어야 되는 거고 일부 대학에서는 2등급대가 넘어가는 학교 내신 성적대 학생들도 지방권 의대에서는 수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보면은 한의대가 지금 현재 전국 평균으로 보면 한 1.79등급이고 경인권에서는 3.42등급대까지가 지금 현재 수시 합격선으로 형성이 되었고 경인권에서는 가천대학이 지금 3.42등급으로 한의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격했고 이 부분 아마 특목 자사고로서 특정이 될 수 있는 등급대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일반고에서 3.42등급으로서 합격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커트라인 지금 90%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낮은 한 상위, 하위 한 10% 있는 학생들도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구 한의대가 한 1.85등급으로 거의 2등급대 형성됐고 상지대도 1.6등급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8등급대 정도가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한의대에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한의대 지역인재 전형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평균적으로 1.83등급이 나타났는데 대구 한의대의 경우 1.93등급 그 2등급대까지도 합격선이 형성이 됐다. 어쨌든 1점 중반대 후반대 형성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2등급 넘는 학생들도 합격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 정도 상황입니다. 한의대 정시 합격선도 의대 모집 정원 확대 여파로서 어쨌든 일제히 좀 합격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 지방권에서도 지금 합격선 하락이 지금 현재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96.75점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등급으로 보면 1등급 정도 받았던 학생들이 합격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96점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수능으로 봤을 때 2등급대 학생들도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약대 합격선 보면은 약대 학생부 교과전형의 합격선은 1.32등급에서 1.28등급으로 다소 상승한 것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서울권 발표대 기준으로 보면은 1.27등급에서 1.19등급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작년보다 합격선은 오히려 좀 상승을 했고 지방권에서는 지금 합격선이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하락세로 지금 현재 평가할 수 있고 경인권 수도권에서는 약대가 지금 현재 수시로 봤을 때는 들어가기가 다소 어려웠었다. 그만큼 약대 조금 더 우선 학생들이 지난해보다는 좀 더 몰린 상황이다. 이렇게 좀 특징이 나타나고 지방권에서는 합격선은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약대 지역인재 전형에서 교과 전형으로 보면은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은 1.36에서 1.42 등급 비슷했거나 다소 조금 하락한 정도였는데 대학별 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약대 같은 경우에는 지방권 교과 전형 같은 경우 그래도 1.3에서 1.5등급대 정도 때는 형성이 되었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1.66등급대까지 하락한 대학도 일단 발생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약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경인권 같은 경우 2.8등급대까지 전국 평균적으로 봐서 1.82등급으로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랑 뭐 거의 비슷하게 조금 상승한 정도인데 특히 경인권 같은 경우는 가천대 같은 경우에 3.44등급대
경희대도 좀 특이사항이에요. 경희대도 지금 이제 2.93등급대까지 합격선이 형성이 되었고,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 3.67등급대. 대체적으로 통북 자사고 학생들로 추정이 되는데 한 4등급대 육박하는 학생들까지 붙었고, 서울경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3등급대 내신 합격선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을 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지금 약대 같은 경우에 1.5등급대, 1등급 한 2등급, 3등급에서 1.5등급대 정도는 형성이 되었다 합격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약대 지역인재 전형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평균적으로 한 1.72등급대 정도가 되는데,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 약대 같은 2.13등급, 2등급이 넘어가더라도 합격선이 형성이 되었고, 커트라인은 85% 커트라인 형성이 2등급 초반대 정도 형성이 되었고, 부산대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1.65등급대로 형성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대 정시 합격선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금 96.24점이면 상위 4% 이내죠. 4.76% 이내란 뜻인데 96.24점이 지금 현재 95.30점이라는 얘기 자체는 상위 지금 4%를 벗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95.30점이면은 그냥 등급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약대 정시 합격선은 국수탑 1등급대 평균 1등급이 평균 뭐 2등급 최상위권이긴 하지만 2등급대까지 내려갔던 상황이다. 이렇게 합격선 하락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권도 하락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으로 봐야 되는 거고, 경인권 어쨌든 약대의 합격선은 거의 전 지역에서 지금 현재 나타났던 상황이고, 약대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도 직전년도 지금 96.21점 단순 평균에서 금년도 94.74점까지 1등급대에서 2등급대로 하락했다. 약대가 정시 합격선이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인해서 약대 합격 점수는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에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의대는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내신, 수능, 합격 점수를 떨어뜨렸고, 연대, 고대, 자연계, 이공계, 일반학과는 수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합격선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자연계, 일반학과는 정시, 연대, 고대, 이공계 합격 점수 하락.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치대, 한의대, 약대 모든 그 메디컬 부문 대학에서는 정시 합격선은 하락했고, 전반적인 추세선으로 놓고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선도 전국적인 상황도 낮아졌고, 지역방에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에도 모두 하락했다라는 점, 그리고 치대, 한의대, 약대는 금년도에 지방권 학생들은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규모가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 또 특징적 변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가 되면서 최상위권의 연고대 이공계 학과의 합격선의 변화, 그리고 치대, 한의대, 약대의 합격선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낮아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낮아졌는데 낮아지는 정도까지 좀 확인을 해봤고, 그러면은 2026학년도에는 의대 모집 정원이 다시 줄어드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데 합격선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된 거죠. 그리고 금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한 4만 7천 명 지난해보다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요인 또한 합격선 상승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상황적인 변수가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에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규모가 늘었다라는 거, 작년보다 더. 그리고 의대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비율적인 측면은 지난해 높아진 의대 지역인재 전형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낮았던, 상대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비 낮았던 2024학년도에 비해서는 모집 정원이 의대 지역인재 전형은 늘어날 수 있는 구도이다라는 것,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2025학년도의 합격 점수의 변화와 2024학년도의 합격 점수 변화를 비교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합격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2024학년도 기준점을 가지고서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어떤 그 점수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참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년도에 이제 사탐 런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탐을 런하면은 이과 학생들 중에서 과학 탐구가 부담스럽고 어렵고 점수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비교적 보면은 시간이라든지 또 학습 부담이 덜하고 또 점수를 좀 높일 수 있는 자신감으로 인해서 중위권이라든지 그 이하 때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이 가탐 선택 대신에 사탐으로 갈아타는 현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현상들이 지난해부터 나타났는데 금년도에는 이 상황이 조금 더 세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도에 두드러진 특징을 한번 최상위권에서 짚어보면은 지금 금년도에 수능 최저 기준인데 지금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아주대, 경북대, 부산대, 동아대 최상위권 의대부터 지금 뭐 상위권 의대가 지금 상당 부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순천향대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사탐 과목의 등급도 그대로 수시 수능 체제 의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 내신 성적이 의대 정도 갈 수 있을 정도의 합격권 안에 들어와 있고 반대로 정시로 봤을 때는 저기 의대에 진학 기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학생이 만약에 의대 쪽의 선택을 고집을 한다라고 하면 바꿔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특히 금년도는 고려대, 성균관대, 아주대, 경북대, 부산대학교에서는 사탐 과목을 인정해 주는 게 금년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그럼 저런 대학들의 상위권 학교 내신 성적 좋은 학생들은 수능으로서는 도저히 저 대학에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아마 전략적으로 사탐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문과 학생들은 그냥 중하위권 때 내 밑에서 받쳐주는 학생이 사탐으로 갈아탄다라고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로 최상위권 때 있는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이 주로 보는 사탐 과목으로 치고 들어올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졌다. 이유는 신설된 대학이 상위권 대학에서 지금 현재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의대 정도에서도 사탐 과목을 수시 수능 체제로 두고 있다는 점들도 깊이 생각을 하고 이 대학들은 상당히 조금 이 대학에 지원하는 일반 학생들, 문과 학생이라든지 자연계 일반학과 학생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 전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통을 또 인정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통적으로 문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 기하, 특히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 기하를 대부분 다 선택하는 걸로 하나의 정형화된 틀이었는데 금년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아주대, 인하대,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가천대, 건국대, 동아대, 영남대, 원광대, 얼지대, 순천향대, 고신대 이들 대학들은 의대 지원하더라도 수능 최저 과목으로서 확률과 통계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그 어려운 미적분 기하보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학교 내신 성적 좋은 의대 지원 학생들에게서 굉장히 큰 선택적 전략 변수로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성균관대, 아주대, 경북대, 부산대, 카톨릭대, 건국대에서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쩌면 사탐 런 현상이 강도 높게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치대, 한의대, 약대까지 종합적인 상황을 뒤에 부분 자료를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은 상위권 학생들이 상당수 사탐으로 갈아탈 수 있는 여건 형성이 크게 조성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6월달 평가 모의고사 때도 사탐, 가탐 과목 선택에 있어서 변화가 지금 발생이 불가피할 수 있고 그만큼 갈아탈 학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작년도랑 학생들의 분포도 자체가 사탐의 과목당 9개 과목에 구성된 분포 숫자 비율 그 다음에 가탐의 1, 2 과목에서 구성 분포 비율 자체가 달라지고 그 비율과 학생들의 수치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1등급, 2등급의 숫자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탐에서 사탐 런 현상이 강도 높게 나타날 텐데 확률과 통계가 지금 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위권 의대에서 미적분 기하 말고 확률과 통계도 지금 수시 수능 최저 등급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탐 런뿐만 아니라 수학에서 일종의 학통 런 현상도 대단히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단순하게 점수만 볼 게 아니라
그 비율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그다음에 9월 평가 모의고사 볼 때는 어차피 채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시 원서 접수가 지금 종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6월 평가 모의고사를 볼 때는 이런 변화의 어떤 그 비율이란 수치의 변화를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되고, 수능 실제 본 수능에서 사탐, 가탐의 예상 점수는 굉장히 신중하게 다소 보수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금년도에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탐 런 상황을 잠깐 3월달 교육청 모의고사가 지금 최종 나와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사탐 심화 쪽에 잠깐 그 앞에 보면은 화면을 잠깐 앞에 화면으로 보면은 실제 수능 준비생도 지난해부터 높아진 상황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 일단 수능 접수자가 예전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 거의 80% 육박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수능에 실제 접수를 하고 있고, 예전에는 수능에 실제 봤는데도 결시도 많아서 특히 탐구 영역에도 결시가 사탐이 됐든 가탐이 됐든 탐구 영역의 결시가 20%까지 나타나는 과목들이 절비하게 나타났고 10% 중후반대에 나타났었는데, 작년도 경향의 뚜렷한 특징이 사탐, 가탐 과목의 최종 마지막 시험장에서 결시 자체가 통합수능이 도입된 이래로 가장 떨어지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수능 준비생이 많고 실질 준비생이 많다라는 겁니다. 결시율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러한 점들도 감안을 해서 1학기가 끝난 시점부터 학교 내신 성적이 조금 미흡한 학생들은 전반적인 학생들이 수능에 지금 현재 올인하고 있는 분위기가 예전보다는 강도가 세졌다, 실질 준비생이 늘었다라고 하는 점들도 염두를 해두시고 마지막 수험 어떤 학습 관리 전략을 수립하시고, 사탐 너는 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순 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중하위권 대학생들이 사탐으로 넘어온다라고만 안이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야 되고, 사탐뿐만 아니라 수학에서도 상당한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학률과 통계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진 점들도 대단히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작년도와 금년도 입시에서 조금 달라진 상황이다라는 점을 체크를 드립니다. 지금 합격선으로 보면은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 2023, 2024학년도 데이터를 신중하게 잘 참고를 하시고, 2025학년도 입시 결과는 조만간에 아마 수시 원서 접수를 쓸 때쯤 정도가 되는 7월 달 정도가 되면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서 전면적으로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 3개년도치를 잘 살펴보고, 특히 2024학년도 데이터 자체는 의대 모집 정원 확대가 되기 직전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봐야 되고, 2025학년도 그는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된 상황에서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좀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만큼의 그 정도 폭이 금년도에 나타났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고 2024학년도 다시 돌아갔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등락폭이 있을지 한번 여러분 각자 스스로들도 한번 판단하실 데이터 참고해 보시고, 인문계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전형이 서울권 소재대학에 진입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 2.57 등급이었고, 가장 최근 자료를 넣어서 자연계는 2.13 등급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문계 합격선은 다소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였다. 2.45, 2.34, 2.57 등급. 자연계 합격선은 2.2, 2.15, 2.13 등급으로 합격선이 학교 내신 성적이 높아지고 있다는 상황. 인문계 합격선은 낮아지고 자연계 합격선은 높아지고 의대 쏠림 현상, 이과 쏠림 현상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종합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2025학년도 데이터가 어떻게 상황 변화가 됐는지는 수시 원서 접수 직전에 꼭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이런 추세적 흐름의 변화도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문과 같은 경우에는 3.08 등급, 이과 같은 경우 2.83 등급, 공통적으로 인문계보다는 자연계 합격 점수가 동일 대학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서울권 소재대학의 전체 평균을 내본다 하더라도 합격선은 이과가 문과보다 내신 합격선은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시로 들어가 보면은 실제 정시의 합격선을 보면 대체적으로 상위권 대학들은 그냥 N수생 위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너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쉽게 판단하지 말고, 대체적으로 각 대학별로 공식 발표하는 데이터들로 놓고 봤을 때나
봤을 때 인문계나 자연계나 모두 사실은 국어 수학 탐구 기준으로 2등급 때만 들어오면은 정시 자력으로 지금 현재 평균 등급 2등급 대가 지금 현재 2022학년도 서울대, 고려대, 성대, 서울교대, 한양대에서 2023학년도에 지금 5개 학교에서 8개 학교로 늘고 있고 2024학년도 8개 학교로 되어 있고 지금 3등급, 수능 3등급을 맞고도 지금 현재 2022학년도 18개 학교에 지금 수능 정시 자력으로 합격이 됐다는 얘기고 2023학년도에서는 17개 학교, 그 다음에 2024학년도는 20개 학교까지 늘었고 심지어 4등급 때까지도 지금 합격선이 저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 학교 내신 성적이 다소 미흡하다. 수능 남은 기간 동안에 국수탐 3등급 이내 정도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에 학과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 있고 학과가 좀 낮은 학과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합격권 안에는 3등급만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라인대가 지금 최근 3년 연속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추세가 점점 더 그들 진학 가능 대학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또 체크를 해보시고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2022학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국어 수학 탐구가 2등급 이내 정도 들어온 대학이 한 4개 대학이었다라고 하면은 2023학년도에는 6개 대학으로 늘었고 2024학년도에는 10개 대학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쪽으로 쏠려 나가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학과의 자연계 학과의 합격선 자체는 다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전반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자연계에서는 국어 수학 탐구 2등급만 찍는다 하더라도 거의 상위권 대학이 지금 눈앞에 형성이 될 정도로 추세적 흐름은 나타나고 있고 3등급대 정도를 자연계에서 국어 수학 탐구에서 333을 맞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2022학년도에서는 13개 학교가 가능했다라고 하면은 2023학년도에 15개 학교, 2024학년도에 16개 학교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학기 과정이 모두 끝나고 사실상 학교 내신은 2학년 때 거의 종료가 된 거나 다름없는데 지금 단계로 봤을 때는 학교 내신 성적으로서 눈높이 대학을 맞추든 그렇지 않고서 눈높이 대학이 다소 조금 안 맞다 하면은 수능으로서 B플랜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B플랜 수능을 가동한다 하더라도 최소 3등급 이내 정도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현재 맡고 있는 학교 내신 성적보다는 높은 대학에 진학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충분히 이 수치로서 좀 확인을 좀 해보시고 6월 달에 각 대학별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7월 정도 되면 종합적으로 분석된 데이터들이 아마 이런 식의 자료들로 저희 회사에서도 준비를 해서 많이 나갈 건데 2025학년도에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되었고 또 재수생도 작년도 기준으로서 최근 한 20년 만에 가장 많았을 때 합격선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 데이터가 나올 텐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고대 합격선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점이 나머지 대학들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수능 합격선이 형성되었는지는 대단히 궁금해지는 상황이고 어쨌든 선행상으로 봤을 때 연고대 합격선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고 2025학년도 결과 2026학년도에는 의대 모집정원이 다시 줄어들기 때문에 무작정 점수가 상승할 것이라 예측은 나오고 있지만 그 상승의 정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다지 크게 임팩트 있게 충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지금 수능 최선을 다하신다라면은 정말 333을 찍든 정 안 되면 4등급이라도 찍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인서울 소재 대학이 과거랑은 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상황이다라는 것. 그리고 과목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실력과 무관하게 벌어질 수 있는 게 나의 어떤 실력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구조적인 변화가 흐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탐 런 현상이고 그 다음에 학률과 통계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짚었듯이 이과 학생들이 학률과 통계로 선택할 학생들이 중위권, 중하위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위권 학생들도 나타날 수 있는 지금 여지가 있다는 거. 이러한 점들은 상당히 조금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지 않았던 입시의 흐름의 전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6월 평가원 시험도 잘 보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입시 기관들의 수치 통계적 흐름의 변화, 분석, 예측 이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잘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흐름을 한번 짚어드렸고 여러분들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어떤 전략을 짜시는데 다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